대통령이 밤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경로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여사로부터 나온다. 저는 이 정권의 정말 아킬레스건, 아주 민감한 곳을 건드린 뉴스는 공수처의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개인 핸드폰 통화 기록이에요. 정권 입장에서는 최혜병 사건과 무관하게 지금 굉장히 민감해하는 겁니다. 두고 보라고 보수 유튜버 왕창 나올 거고 뭐 더 술 친구 나올 거고 뭐 저 보면은 이게 대통령이 밤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네. 신원식 국방장관 지금 안보실장으로 가잖아요. 여기는 중대장 할 때 박격포로 병사 사망 케이스 그 책임으로 지금 고소고발까지 최근에 고소고발이 됐던 거예요. 네. 경호처장은 병사 익사 사건의 조작건으로 또 고소고발까지 갔던 거예요. 네. 어떻게 된 게 이 정부는 이런 걸로 주로 고소고발하는 분들이 다 수뇌부로 와 있는 거예요. 장르만 여기도 압수수색 들어온다. 총체적으로 이건 행정권력의 신경쇠약 현상이다. 필름 제목이 또 경로예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경로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여사로부터 나온다. 뭔가 이런 식의 어떤 패러디가 가능해진 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하나의 어떤 행정 권력이 끊임없이 내가 고립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불안감에서 나와. 네. 그래서 뭐 하나라도 충성을 더 확인해야 되는 이게 트럼프 말년의 행태인데 그걸 신경쇠약이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 현상이 집권 중반부부터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최근이에요. 내가 지금 고립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과 혹은 영부인까지 해서 우리가 고립될 수도 있으니 어떻게든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은 가만두지를 못하고 나에게 조금 더 안절부절 못하는. 잘하는 사람들이나 더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더 곁에 두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크게 뉴스에 취급은 안 됐는데 저는 이 정권의 정말 아킬레스건, 아주 민감한 곳을 건드린 뉴스는 사실 전현희 위원장 뉴스라고 보지 않아요. 이건 공개된 거고 얼마든지 공방이 가능한데 공수처의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개인 핸드폰 통화 기록이에요. 나는 이게 가장 지금 신경줄을 건드리는. 사실 제일 큰 뉴스는 이거예요. 관련 뉴스 좀 그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로 바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그 대통령실이 이제 전현희 의원 발언 가지고서 이제 브리핑을 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이러저러한 또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말씀하신 그 공수처가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것을 두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자,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거다. 그리고 정작 공수처는 아직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냐. 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 되게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드러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수사 기록 기밀을 유출하는 이 행태 공수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잘못하고 있잖아라고 한 거죠. 네. 불안한 거죠. 불안해요. 불안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의 통화 목록을 본 적은 없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 있었던 그 관료들 10명에 대해서도 통화 기록을 확보해서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법조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수처에서 분석 중이라고 하는 거면 이건 분석 끝났다는 얘기고 거기에 핵폭탄급 뭔가가 내재돼 있음을 확인한 거다. 그랬기 때문에 언론에 알리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그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물론 지금 공수처가 워낙 좀 미약한 조직이라서 본인들은 이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특검으로 넘기려고 자료를 수집하는 중이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어간에 상당한 핵폭탄급 뭔가가 장착돼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얘기가 공수처 주변에서 흘러다닌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정확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통화 기록이라고요. 그러면 최혜병 사건의 이제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는데 언제쯤 전화가 오고 갔느냐 하나 참고 자료예요. 이게 자체는 증거물이 아닙니다. 내용도 알 수 없는 거고.
정작 증거는 다른 데 있어요. 그게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요한 진술들이 요즘 나온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네. 예. 예, 이게 지금 나왔고 네. 그 박진희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업무 수첩이 나왔는데 네. 여기에 깨알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인 증거는 이런 어떤 그 법원에 제출 가능한 증거는 이런 것들이고 통신 기록은 그때 정황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참고 자료인 거고 이건 증거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네. 왜 민감할까 하는 네. 거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그 대통령의 개인 폰에 이제 통화 상대방들이 예. 이 부분이 일단은 정권 입장에서는 최혜병 사건과 무관하게 지금 굉장히 민감해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개인 폰으로 통화한 사람들이 누구냐가 굉장히 7, 중요할 수 8, 있는데 그게 민감한 거예요. 두고 보라고 보수 유튜버 왕창 나올 거고 뭐 더 술 친구 나올 거고 뭐 저 보면은 이게 뭐 이땡땡 고땡땡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야 사실 공개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권력의 지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누구와 자주 통화하고 무슨 시간대에 누구와 통화하고 이런 얘기 다 나오고 그렇죠. 얘기했지만 그래, 전현직 그러니까. 관계자 말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누구랑 통화를 했느냐가. 정땡땡도 나올 수 있겠네요. 정땡땡이요. 정땡땡. 정영땡이요. 정땡땡. 안돼. 나올 수 있죠. 채땡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또 잡았다. 통화량도 문제가 됩니다. 예. 대통령은 비화폰이 있고 예. 얼마든지 통신 수단이 네네네. 있는데 개인 폰을 저렇게 많이 했다는 그 자체도 뉴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기 뭐냐 용산이 도감청에 뚫린다는 건 우리 일찍부터 다 알아요. 그건 작년 초에 네. 그 미국의 NSA 네네네. 국가안보국의 그 감청 자료 1급 기밀로 우리가 봤어요. 네. 네. 자 그런 것들 다 알고 있고 모든 공직자는 비화폰을 사용하고 이 보안성이 없는 휴대폰을 아예 청사에 못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고 출입 기자들도 다 뺏깁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은 여기서 예외였다.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국정의 문란함이지만 네. 거기에다 대통령은 통화량이 무사 패스였던 많고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 사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 그 시간대와 통화량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한 자료고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거 공개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지만은 일단 공수처는 이 사건하고 관련된 대목만 볼 것 같고.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거는 또 사실은 저 정보보호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예. 아니 뭐 저기 이제 보면 미국, 중국 정보기관이 보기에는 어떤 그 그림이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감청이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이렇게 그 전파의 그 특정 음파 대역을 찾아가서 감청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 이건 100% 뚫렸다고 봐야 돼. 아. 100% 뚫리는 거라고 이거는. 아니 근데 그것도 심각하지만 대통령이 밤에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뭐요? 다 얘기를 할 시원하게 수가 없네. 말씀하세요. 뭔데요? 답답해. 하여간 아니 뭐 별의별 김건희 얘기가 여사한테도 다들 다 밝히기 어려운 통화 내역인데. 뭐 이거. 그러니까 네. 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근데 네. 그게 만약에 모두 다 공개적으로 전원입니다. 예, 예, 공개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028007070 전화가 누구 네. 거냐 그리고 당시에 어디에 설치된 전화고 뭐냐 이게 되게 논란이 됐었는데 5층 집무실이냐 뭐 3층 집무실이냐 예.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3층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는 장소로서 녹음이 가능해서 회의는 항상 거기서 해야 되는데 아마도 2023년 7월 31일 오전 10시 11시에 있었던 그 회의는 3층에서 열린 것 같다. 그리고 네. 이 전화는 그 전화고 이것은 대통령이 쓴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도 공수처 주변에서 나옵니다. 밤에도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신대요? 밤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잠을 못 전체적으로 주무시는구나. 이것을 하나의 국정의 우리가 스타일로 밤새 국정 걱정에 이렇게 보는 거고. 걱정에. 잠을 못 주무셔. 그렇게 보면은 대통령은 이런 어떤 공수처의 통화 기록 열람을 본인에 대한 도전. 상당한 도전으로 그 공수처 이거 인식했을 저 가능성이 높아요. 나만 할 수 그러니까 있겠어요 공수처? 아니 근데 이제 두 가지인데 제가 어제 이제 네. 관련해서 막 취재를 좀 막 세게 했는데 예.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그러니까 왜 느닷없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냈을까? 이제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네. 뭐 어떤 저 정치인들은 김용현을 위한 대관식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뭘 해도 지지율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정 장악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럴 때 대통령이 보십시오. 한동훈 대표도 믿기가 어려워요. 검찰도 이원석 검찰총장 뭐 명품백 수사해야 된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검찰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친정이라고 믿었던 그리고 가장 뭐 복심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을 믿기 어려워지니까 믿을 건 군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군 조직을 충암고 라인으로 쭉 깔면서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혹여라도 생길 어떤 변고나 그 급변 사태를 대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군을 믿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들어가서 김용현 국방장관이 들어가서 해야 될 첫 번째 미션이 있으니 그것은 군 인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군 인사 예정되어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이하게도 군사법원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통신기록 조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02700 800 7070도 군사법원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법원 인사가 1순위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재판부가 가장 먼저 바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단하기 어렵다,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 얘기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통화 기록을 이렇게 본 거 혹은 이제 이 사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용산에서는 불편해요. 매우 그게 아주 치명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공수처의 이 수사 진행을 거의 뭐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용산은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 공수처 차장이 지난달에 새로 부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 때 검사는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거의 다 물갈이가 된 상황이고. 지금 부장검사 2명도 임기 10월까지 이제 다 갈립니다. 그리고 공수처 사부 안에서도 극소수 인물들이 이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가면 갈수록 수사 여건은 악화됐다. 그리고 시간이 앞으로 가면 더하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 수사는 이거 정권 내내 가는 수사예요. 계속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통화 기록도 예를 들자면은 뭐 옛날에 검사 친구들이라든가 뭐 이번에 뭐 출마도 했지만 어떤 뭐 사법관계 뭐 연수원 동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교롭게 최해병권에 많이 나왔다. 그럼 의혹은 그리로 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점차로 이제 점점 꼴을 갖춰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은 자기가 털렸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김용현 새로운 국방장관이 임명이 되고 거기서 일단은 군사법원, 군사법계통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개입, 그다음에 한쪽으로는 공수처에 대한 어떤 그 정리, 그리고 수사기밀 유출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것도 그 이유예요. 지금까지 공수처 사부가 좀 언론 플레이를 한 건 사실이야. 언론에 많이 뚫렸어. 특히 중앙일보에도 많이 뚫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안에서 고립의 산물이에요. 고립. 그리고 제일 잘했던 게 한동훈 대표예요. 특수부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묻은 개가 뭐 겨묻은 개 욕하는 격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수처의 처장 차장이 사부의 압력을 넣는 게 보안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사 브리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거 언론 접촉 이런 것들을 통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구명로비 외압 의혹의 핵심이라고 또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또 지명이 된 상황입니다. 자, 어제 JTBC가 또 단독 기사를 썼어요. 자, 김용현 후보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임기훈과 통화한 사실 맞느냐? 자, 일단 김용현 후보자가 인정을 했어요. 경로설 당일인 7월 31일에 임기훈 당시 비서관과 2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사건 회수됐다가 국방부 조사본부로 다시 이첩한 8월 9일에도 그 김용현 후보자가 임 전 비서관 또 임종득 당시 2차관 뭐 조태영 안보실장이랑 통화한 거 전부 다 통화 기록에 있으니까 인정을 했는데. 언제 무슨 일로 통화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V
대통령 행사 관련해 통화할 일이 수시로 있다. 그러면서 거짓 정치 선동질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김영현 후보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관련된 시점에 음. 대통령의 어떤 외부 일정, 경호처가 논의가 필요한 외부 일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있긴 있었죠. 네. 그러니까 8월 2일 날은 네. 관저 휴가를 하다가 이제 잼버리 행사에 예, 참여하고 예, 그 예, 전에는 예. 전북의 2차 전지 그 뭐 센터 개소식을 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진해에 있는 군사령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박을 하고 그 이튿날 저도 휴양지로 네, 떠난 네,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경호처장이 동행을 했다고.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 저기 2차 전지나 뭐 잼버리는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통화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2차 전지 주식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거 원래 저기 신원식 장관이 예결위에서 그 저 주식 거래하던 거 휴폰으로 그 2차 전지 주식이에요. 그래요? 요즘 붙었어요. 요즘 저기 빨리 주식사 하고 전화했을 수는 있죠. 오늘 급하니까. 대통령이 가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들 저 올해 주식값으로 다 망한 정보예요. 완전히 망했어요. 네네. 네. 그랬는데 이때가 이제 저 7월 31일경부터 8월 9일까지 일단 통화 기록은 지금 나왔는데 네. 이때 경호처장이 11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통화 기록상으로. 네. 네. 근데 이제 더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저기 통화를 주로 한 당사자가 이종석 국방부 장관하고 임기훈 비서관 네. 두 명을 합쳐서 11번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7월 31일에서 이제 그 수석보좌관회의가 있고 8월 1일 날 휴가하고 그 다음으로 8월 9일까지 가는데 8월 9일 날이 군 조사본부로 최해병 사건이 이첩된 네.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때가 가장 중요한 네, 시기라고 네, 네, 봤는데 11번 나온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당시에 왜 경호처장한테 이런 통화 기록이 나오기 전에도 이목이 집중됐느냐 하면은 과거에 그 김용현 처장이 사단장 할 때 그 병사의 의문에 실사단. 죽음이 있었고 그 사인 조작에 시비가 걸려가지고 네. 실제로 그 17사단의 연대장이 좌천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말하자면 처벌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때 그 여단장이 이거에 이제 훗날 불복을 해가지고 사단장하고 서로 고소고발까지 간 거예요. 원래는 그 김용현 처장에 대해서 네. 이 사성 장군 진급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인물이라고 그때 그 음.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로 네네네.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냈어요. 아. 이 진정의 무고죄로 김용현이 거꾸로 그 여단장을 고소해 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1심에서 다 끝났어요. 항소가 없어. 네. 그런데 1심에서 여단장이 1년 선고를 받고 네. 실제로 실형을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 지금도 이제 미완의 사건이고 왜 항소를 안 했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다 의혹으로 예, 남아 있는 예, 예.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군사법원, 그 다음에 군 검찰 이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그때 수법이 지금 최해병에 그대로 재현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김용현 처장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데 들여다 보니까 또 실제 뭐 통화 기록이 쭉쭉 나와. 예. 그러다 보니까 유달리 잡음이 많이 따라다녔던 예.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잡음이 많이 따라다녔던 거고. 근데 이번에 그 국방장관 청문회에서 뭐 일부에서는 그 좌천된 예. 연대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네, 소리가 네,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네. 신원식 국방장관 지금 안보실장으로 가잖아요. 여기는 중대장 할 때 박격포로 병사 사망케해서 그 책임으로 지금 고소고발까지 최근에 고소고발이 됐던 네. 거예요. 예. 경호처장은 병사 익사 사건의 조작건으로 또 고소고발까지 갔던 거예요. 네. 어떻게 된 게 이 정부는 이런 걸로 주로 고소고발하는 분들이 다 수뇌부로 와 있는 게요. 아, 지금 장르만 여기도 압수수색 들어온다고. 이거 다 팩트죠? 고소고발이 자막 저는 좀 영장 잠깐만. 나오기 전에 예. 내어드립니다. 고소고발이 저희는, 왜 이게 저기 저희는 이게 확인이 안 조작입니까? 되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네네. 다 고소고발 그것도 네. 부하하고 상관 사이에 상하간에 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게 아니 근데 뭐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전에도 항상 뭐 정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논란이 되고 뭐 이렇게 할 때 논란이 되는 그 사건의 케이스들이 약간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막 논란이 되고 뭐 이랬던 적이 별로 그러니까 최근에 없었던 것 정보사 같은데. 보십시오. 사령관하고 여단장이 고소고발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이게- 입장에서는 그 예전에 김용현 후보자가 그 입장에서는 그래도 잘 수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니까 이렇게 계속 이번에도 좀 잘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김용현 차장이 이 모든 진상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측근에 있었고 그때 문제가 되던 8월 2일도 휴가지 또 수행을 네네.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 신원식 장관은 조금 뭐 군 작전 이런 건 정통한데 가끔 내가 봐도 좀 어리버리할 때가 있거든. 이 약간 정무적인 감각. 용산 내부에서 그런 평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그래요. 신원식 장관이 좀 전무감각,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 시켜도 알아서 착착착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신원식 못했다. 장관이 네.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는 네. 전략통으로 평가받고 나름대로 자존심 강한 군인. 네. 이런 거라는 거. 우리는 프라이드. 뭐 네, 그렇죠. 우리는 붕짜자 붕짜로 알고 있지만 군 내부에서는 네, 있는 분이죠. 예. 군 내부에서는 이분이 이제 상당한 전략통이고 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군인이고 뭐 이렇다. 그래서 누가 말해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워낙 자존감이 세서. 네네. 그러니까 예컨대 임성근 사단장의 명예 전역과 관련해서도 이거 안 돼.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신원식 장관이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뭘 안 하는 거예요, 역할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붕짜자 붕짜 잘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네. 네. 제대로 안 하네. 이런. 그래서 사실상 뭡니까? 질책성 인사다. 예. 그리고 이 정부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좌천성 승진.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많지. 그런 게 많잖아요. 검찰 인사에서도 사실상 좌천인데 그렇죠. 그분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안보실이 굉장히 높은 자리고 네. NSC 상임위원장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동안 한 번도 그 군인 출신이 안보실장을 한 적이 없잖아요. 김관진 정도인 네. 거지. 그거 오래전 일이에요. 예. 옛날 일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안보는 외교통이 와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 보수지들도 그런 말을 써요. 뭐냐면 지금 당장 미국 대선 8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교력을 2배 이상 가동시켜야지 여기서 외교관을 뺀다? 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걱정과 우려를 보수 언론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도 좌천석 새로운 보직으로 그렇죠. 외교 한번 특보. 아니 근데 여긴 특징이 갑자기 있어. 문정희 선생님이 됐어. 장호진 실장이. 아니, 문정인 선생은 오래 했어요. 네. 그랬는데 여기서 자천성 승진은 오래 못 가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안보실장으로 가면은 11월에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라는 문서 서명까지는 본인이 할 거예요. 네. 그거는 본인이 일단은 각서까지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했으니까 이거 마무리하고 갈 거예요. 지금 저 성격 강하기는 김태효 1차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분이 사실상 그렇죠. 외교라인 실세죠. 예. 지금 사실상 앞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암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건 안보실이에요. 신원식 장군이 못 참아요 그런 거. 못 참는다고. 그래요? 자존심 강한 군인. 불 같습니까? 거기도 재밌겠다 이제. 그 안보실이 지금 긴장해 있다고. 예. 네. 그래요. 그 행정관들이 이제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네. 이게 왜 김태효 1차장이 굳건하냐 하면은 실세다 뭐다 이것도 있지만 지금 NSC 사무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모든 그 정보, 실무를 장악한 책임자는 NSC 사무차장이에요. 이 그러니까 조직과 정보를 장악한 건 김태효 그렇죠. 1차장이라는 예. 거예요. 네. 즉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길목은 여기고 그러면 안보실장은 뭐냐면은 뭐 대통령하고 동시에 받거나 그 후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왜 실세가 김태효인가 이게 시스템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라고. 대통령보다 먼저 아는 사람이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보십시오. 안보실장이 4번째 바뀌어요. 이 정부가 3년 차지만 2년 몇 개월밖에 안 된 정권인데 안보실장을 4번 바꾸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안보실장을 그냥 아무나 해도 되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실세는 김태효 차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오든지 간에 그냥 일은 김태효 그렇지. 차장이 하는 겁니다. 예. 네. 근데 그걸 이제 못 근데 그걸 참으니까 견디겠냐는 거예요. 자존심 강한 군인이. 그러니까 저거 나가는 자리입니다. 저거 오래 갈 자리 아니에요. 네. 나가는 자리고
그다음에 원래 이번에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인사를 하는 와중에 김태효 1차장이 안보실장을 강력히 희망했다는 소리는 들려요. 그런데 일단은 대통령 생각에서 일단 설거지는 시키고 나가지 지금 그냥 바깥에 내보내면 좀 그렇지 않냐. 네. 불안하죠. 이렇게 하면은 하다가 언젠가 곧 가실 분.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정리가 된다고. 취재도 또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취재 열심히 하세요. 네. 네. 뭐 취재 편의점 같은 거 하나 내세요. 아니 가서 있으세요. 있어요. 우리보다 잘 나가요. 잘 나가.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조회수 구독자 몇 명이야 지금? 네, 뻥 그리고 뚫리는 TV 잘 나가요. 올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도?